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갑진월 4월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갑진월로 갑목이 이 아주 비옥한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갑목삼천 탈퇴요화, 즉 껍질을 벗고 상향하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일, 또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기운을 받아서 확장시키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은 공부를 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을 거고, 직장인들은 뭔가 이렇게 더 그 성과, 고과를 잘 받아서 승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지고, 사업가들은 더 확장시키고 매출을 증대시켜서 이익을 많이 갖고 오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진월은 가장 활성화된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간지상으로도 이민년과 이 갑진월은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과 이렇게 월운이 잘 맞을 때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긍정적으로 많이 표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갑진월은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청명에서 이제 입학까지 기간입니다. 보통 이제 4월 이제 초에서 이제 5월 초까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이제 5월, 그리고 절기로는 청명에서 입학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갑진월에 갑목일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갑이 만났죠. 우리 속담에도 옛날 갑갑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갑을 만난다는 것은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의미도 되고요, 세력이 들어온다는 의미도 되고, 뭔가 내 것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유의 대상, 욕망의 대상들을 같이 논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거든요.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갑목은 경쟁자도 될 수 있지만 동료도 될 수 있고요, 또 부모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뭐 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될 수 있고, 무언가 내 어떤 재물이라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가치, 욕망의 대상들을 함께 공유하거나 빼앗아 가려는 모든 기운들을 갑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일간들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혼자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분배해서 나눈다라고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으로 작용할 때는 나와 같이 협치를 해서 공동의 이득을 그런 어떤 추구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왕 나눠 먹을 거는 통 크게 같이 나눠 먹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같이 협치하고 협동하고,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이제 등나개갑이라고 해서, 을목은 갑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갑목은 탈퇴와, 즉 뭔가 성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귀양해오라고 해서 어쨌든 뿌리를 내리고 생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실용적이죠. 그래서 갑목에 비해서 을목은 훨씬 더 유연성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갑목보다는 훨씬 더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은 생존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갑목이 이 을목한테는 그래서 등나개갑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지주목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렇게 지주목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목을, 을목이 만난다는 것은 뭔가 나한테 상향할 수 있고 주변 환경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자기보다 더 힘이 강하거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대상들을 함께 가질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한테 갑진월은 괜찮다. 뭔가 도전해서 현실적인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인데요. 병화한테 갑목이 들어오는 것은 편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목화통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 세력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엄마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화가 잘 타기 위해서는 목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목생활하고도 하고 목화통명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이 생기니까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 달성이 더 원활히 되겠죠. 다만 이것은 사실 월별로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생들한테, 봄한테는 괜찮지만 또 여름생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가을생들이나 겨울생들한테는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별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화가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자격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인증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내 표현이나 어떤 내가 행동하거나 언행했던 것들이 자격을 못 얻었다고 하면 이런 시기에 이제 자격도 없고 인정도 받고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는 유중해 부리고 내성소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미지는 부드럽고 여성스럽지만 그 안에는 융합하고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우리가 이제 이걸 고물의 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물이라는 것은 왜 그 아궁이에서 이 재들을 끌고 모으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듯이 이 정화는 어떤 집중력도 있고 사람들을 화합하고 또 그 한 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강한 에너지가 표출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도 충성심이 있는 그런 일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갑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가 갑목을 만났을 때는 여유정모라고 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에 태어난 정화가 아니라면 갑목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입해야 될 게 이제 만약에 경금이 있다고 하면 이제 벽갑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경금이 없이 갑목이 들어왔다고 하면, 특히 겨울에 갑목이라고 하면, 겨울에 이제 정화라고 하면 이 갑목이 벽갑 없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목대화식으로 해서 목다화식으로 인해서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진행되는 일에 문제가 생길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여유정모로 잘 작용한다고 하면 이 정화는 활활 자기 기운을 100% 발휘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적 그 성취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특히 이 진토가 이렇게 따라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화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든지 또 육친관계들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이 이제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에 이렇게 정관을 깔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수를 깔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안 좋다. 원진 기문도 되지만 상관 경관으로 정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원래 이렇게 무성한 기운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한테는 이제 이 살이 들어오는 거죠. 천간 지지로 이제 천간으로는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건데 또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살과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랑 횡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동료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또 선후배지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이동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그런 뭐 출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부서 이동일 수도 있고 뭐 학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가기 싫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기 싫지만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건강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또 갑자기 뭐 몸이 좀 아픈다든지 뭐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위협에 의해서 그 건강도 나빠지지만 내 어떤 그 주변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로 이 비견운이 들어올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나한테 왜 나랑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뭐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전부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로 들어오는 비견은 뭐 거의 좋은 경우가 없는데 아주 극신약해서 약한 경우 아니면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지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무토한테는 이 갑진이 별로 좋은 달은 아니다. 그래서 수성하고 조심히 넘어가야 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성한 기운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인데요. 기토는 우리가 가장 생산성이 있는 토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한테 이렇게 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정관이죠. 그래서 각기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토인데도 무토하고 기토는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토는 평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제 가게 된다든지 들어가고 싶은 그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뭐 원하는 부서로 이동한다든지 어쨌든 내가 평소에 꿈꿔왔고 생각했던 것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남자를 내가 원하는 그런 반듯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개연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정관을 이렇게 겁재가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같이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거와 때 맞춰서 꼬사담아 나쁜 것도 한두 개쯤은 따라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하나 있더라. 성질이 못된 뭐 상사가 하나 있다든지 동료가 있다든지 나를 시기 질투하는 못생긴 뭐 그런 또 상대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좋긴 좋은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공격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차피 이제 월운이기 때문에 잘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지지의 동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토가 만약에 천간에 병화까지 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운이 이번 달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병화까지 있다 그러면 간목은 최고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이 되겠는데요. 경금한테는 이제 재가 들어오는 거죠. 편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편재가 들어오는 거고, 지주로는 이제 인성이 들어오는 거니까, 경금한테는 문서가 돈이 돼갖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은, 갑진월에 잘만 하면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기고요. 그 도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매매라든지 또 뭐 임대 계약이라든지 또 그 외에 뭐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뭐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드시 문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문서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어떤 문서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익, 뭐 재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가치로 환원될 수 있는 모든 대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남성에게는 이제 이것이 여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달고 들어오니까 자격을 갖춘 그런 어떤 여성, 또 어머니 같은 그런 여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지지의 동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천간에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개입돼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가 이제 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수가 개입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에서 득수이청이 되고 이렇게 목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 재성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생재가 되기 때문에 돈도 뭔가 이렇게 돈에 새로운 어떤 루트가 생긴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금한테 갑진일주는 특히 이제 올해 이민년에는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통의 신금, 신금한테 이 쟤는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는 이제 정제라 좋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금은 이렇게 간목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밖에 못 갖는 거예요. 전부를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더라도 일부분. 왜냐면 신금으로는 간목을 가지치기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가지치기 간벌 정도로 간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통이나 열매나 이런 걸 갖기보다는 가지 조각, 그 다음에 꽃, 뭐 열매 일부, 뭐 요 정도밖에는 취할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갑진월의 신금은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안분지족하고 이제 거기서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금한테도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내가 적게 갖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베풀고 그것을 저장함으로써 다음 넥스트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금은 이 갑진월에도 그래도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세운 자체에서 임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는 금수상간, 희경간이라고 해서 가장 이 신금한테는 좋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는 것은 적어 보이지만 내 안은 충분히 어느 정도 아쉽지만 그래도 충만할 수 있고 그 다음 넥스트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신금한테도 나쁘지 않은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되겠죠. 임수한테는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뭐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고 밑으로는 또 이렇게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가 마땅히 또 해야 돼. 안 하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이거는 이제 협소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협소한데 그 협소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는 것은 수의 고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임수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가치한 일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가치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도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거나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무가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마당을 깨끗이 쓸었는데 다시 뭐 눈비가 와서 지저분해진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을 깨끗이 쓸었는데 비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다시 한번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건 약간 무의미하고 좀 해보니까 무가치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임수가 갑진월의 느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또 특히 이제 올해 세운이 또 임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 자체는 수생목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임수통화 능설근기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는 자기가 주체가 돼요. 원원장류, 자기가 끝까지 바다에 이르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금을 반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생과 봉사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오히려 해주고도 욕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이 갑진월에는 되도록이면 상대가 간절하게 원하거나 부탁하는 일이 아니면 자진해서 나서서 남의 일을 도와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간목이 들어왔다는 게 상관이 들어왔죠. 아까 임수나 개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 개수한테 간목은 상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좀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돼요. 식신은 좀 약간 협소하다고 그러면 관계 자체가 협소하다고 그러면 이 상관은 더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더 많이 하겠죠.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들도 하려고 이제 덤벼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개수도 이 수의 고지요. 이 진토 속에는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설이 오른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수하고 크게 틀리지 않고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을 자꾸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인데요. 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어떤 성분이지만 이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입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감 위주로 본다고 하면 이 개수한테 간목은 그야말로 그냥
무상무시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무시하고 칭찬에 들으면 괜찮은데 또 이게 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도 욕먹는다. 항상 그래서 식상의 기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이게 사건 사고들이 잘 보이고 그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올 때는 그동안은 그 잠재되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표출돼서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식상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가 없다. 그러면 더 그 기능이 더 강해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재가 있다 그러면 이 개수 입장에서는 재가 이제 화니까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그 재가 있으면 이 관이라는 게 식상이라는 게 재를 향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상관 이제 뭐야 식신생재나 상관생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식신생재나 상관생재가 되지 않는 식상은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거든요. 정말 마당 다 쓸고 났는데 다시 낙엽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갑진월의 개수는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남의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조용히 수성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월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간단히 알아본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월에 따라서도 좀 다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제 책이나 또 이렇게 제 유튜브나 제 인강 같은 걸 보시고 추가로 더 공부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